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해고나 건강 문제, 혹은 갑작스러운 관계의 파국처럼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그저 멍하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만약 그 무력감이 당신의 삶 전체를 덮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조차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극한의 상실과 무력감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고 모든 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선택받은 존재였죠. 하지만 진짜 역설은 그가 가진 왕이라는 자리와 왕실이라는 가족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녀는 그 누구보다 화려한 금빛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견뎌냈을까요? 아니, 과연 견뎌낼 수는 있었을까요?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겪는 통제불능의 상황들, 거대한 외부의 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소년왕의 비극을 통해 극한의 상실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종의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를 위인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인간으로요.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느꼈을 압도적인 부담감과 끝없는 불안감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잠에서 깨 편지를 쓰다 찢어버리곤 했을 그의 내면에는 왕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을 겁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알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에 괴로웠을 거예요. 혹시 당신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던 적 있나요? 딱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단종은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어요.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왕의 자리에 앉은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종 주변의 대신들이 벌이는 권력 다툼 속에서 그는 얼마나 소외되고 무력했을까요? 왕이지만 실권이 없어 마치 허수아비처럼 느껴졌을 그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팀장인데 부하 직원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그는 야심 가득한 인물이었죠. 단종에게는 의지하고 싶었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린 단종은 아마 알 수 없는 위압감과 두려움, 어쩌면 불안한 직감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수양대군이 점차 권력을 장악하며 단종의 입지는 마치 조여오는 감옥처럼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자기 편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립감과 불안감에 그는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했던 동료들이 나를 피하고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상황. 그런 쎄한 느낌 아시죠? 문제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단종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소년왕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왕관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1453년 개유정난이 벌어진 날 밤, 단종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잠 못 이루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숙부가 자신을 둘러싼 충신들을 잔인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겠죠. 자신이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마치 번개 맞은 것처럼 멍했을 그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피해 밤은 그냥 악몽이었을 겁니다. 눈을 떠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진짜 악몽이요. 이때 단종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다.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은 단종에게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 전체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왕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칼날 앞에서 내려놓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순간 단종은 왕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단종은 이름조차 빼앗긴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바꾸고 직함을 없애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단종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궁궐의 화려함도, 신하들의 존경도 아무것도 없어진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쳤을까요? 분노, 슬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허무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던져지게 되거든요. 단종이 영월로 유배가는 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의 복잡한 감정을 헤아려 봅니다. 화려했던 궁궐과 대비되는 유배지의 초라함,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은 처절했을 겁니다. 마치 성공가도를 달리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과 비슷할까요? 그런데 이건 진짜 목숨이 걸린 문제였죠. 그는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 아니 그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름도 지위도 가족도 모두 사라진 채로요. 여기서 그를 지탱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육신 사건 등 단종 복위 운동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희망과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충신들을 보며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을 그의 내면은 깊이 병들어갔습니다. 마치 멀리서 응원하는 내 편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응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과 같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때부터 단종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만이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에서 단종이 겪었던 극심한 고독감과 외부와의 단절은 그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박탈감, 심지어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조차 단절된 상태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히겠죠?
매일 밤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화려했던 궁궐의 모습? 아니면 자신을 비웃는 숙부의 얼굴? 아마도 악몽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세조가 단종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의도와 그를 둘러싼 압박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절박감 속에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처럼 희미했던 마지막 빛마저 꺼져가는 것을 보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잔인한 선택뿐이었습니다. 세조의 최종 지시와 함께 단종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은 극도의 긴장감과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것을 정리했을 단종은 평생 준비 없이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가장 성숙해졌을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통보가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 할까요? 단종에게는 그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왕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을 지키려 했을까요? 단종의 죽음은 담담하지만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유일한 내 겉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스스로의 죽음을 택하는 존엄이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왕이라는 이름으로 죽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려 했을 거예요. 이것은 꺾이지 않는 투쟁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고독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은 오랫동안 복권되지 못하고 그저 노산군으로 남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구전되어 결국 그를 비극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조는 그의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슬픈 운명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 역설적이죠? 마치 사라지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림자처럼요.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앞에서 희생당한 한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단종의 비극이 특별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통제불능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임을 강조합니다. 삶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경험은 단종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흔히 일어납니다. 실패한 사업, 떠나간 연인, 병으로 잃은 건강,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우리는 단종과 비슷한 무력감을 느끼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단종은 과연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싸워서 이겨라라는 뻔한 교훈 대신 더 깊고 어두운 하지만 진정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단종의 비극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님을, 때로는 그저 버티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용기임을요. 회복 탄력성, 쉽게 말해,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요. 단종은 어쩌면 이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존재 그 자체로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는 존재의 존엄을 비록 수동적일지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 어떤 영웅담보다 처절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인간적인 투쟁입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무한정 싸우기보다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주인공이 변화는 언제나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딱 그겁니다. 단종은 잔인한 운명 앞에서 무릎 꿇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고독한 평정심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를 인간으로 남게 했을 테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실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비극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단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가장 힘들고 무력했던 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를 지켜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